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나고 자란 20대 여자 엘사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축구와 음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축구와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죠. 성인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축구 경기장에서 음식을 파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를 흠뻑 느낄 수 있으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관람객들에게 판매하면 보람까지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보다 더 저에게 좋은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에 식당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많은 자금과 노력이 필요했죠. 그나마 저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준비해온 부분들, 이 크게 작용하여 어렵지 않게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의 꿈이 이루어지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축구 경기장 내에 식당을 입점하여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줄로만 알았죠. 손님들에게 판매할 음식들의 재료를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축구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저의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던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 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재료 손질부터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손님이 찾아왔죠. 혹시 메뉴가 이게 전부인가요? 베이컨 치즈 버거 하나 주세요. 그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영어를 현지인처럼 잘하지는 못했고 다소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정확하게 주문을 했죠. 그런데 저에게 음식을 받아간 지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거 메뉴에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이 상태가 원래 정상적인 상태가 맞는 건가요? 그는 저에게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햄버거의 식빵은 옆으로 제껴져 있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제대로 들어간 게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놀란 마음으로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패티도 있었고 베이컨도 있었으며 치즈 소스도 충분히 곁들여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용물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손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은 잠시 놀란 토끼 눈을 뜨더니 이내 가게를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손님들이 뜸해졌던 것이 말이죠. 그나마 뜸한 발길 중에도 간간히 오는 손님들은 각각 제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들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나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물고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따지는 손님까지 있었죠.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저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저의 음식이 맛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하고 느낀 것이죠. 사실 저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꿈이 이곳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것이었기에 부단히 노력을 해왔을 뿐이었죠.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눈으로 보고 따라하며 깨우친 잔 기술들로 음식을 요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연습을 했고 제 입맛에는 완전히 맛있어서 더 자신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지금 저의 상황은 제 음식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이 몰려오는 이곳의 장소적인 특이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세계인의 각각 다른 입맛들의 탓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유명한 셰프의 요리라고 한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니까요. 저 또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점점 좋아질 거라는 저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러다가 월세를 내는 것도 버거워
지는 순간이 다가올 것만 같아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과 부모님에게 받은 지원금까지 모두 탈탈 털어서 차린 식당이야. 이번에 망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저는 한심하게도 제가 식당을 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곳에서 손님이 없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상식 밖이었으니까요. 만약 이곳에서 식당이 망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모두를 잃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했음에도 부족했던 것일까? 식당을 준비함에 있어서 영국에서 잘 나가는 식당들은 대부분 다녀보며 음식을 먹어보았지만 그들의 음식과 저의 음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들은 그들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현실은 제가 알던 현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말이죠. 그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게 제 식당과 바로 옆 식당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식당에는 언제부터인지 손님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옆 식당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줄까지 서서 기다려 먹는 식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는 옆 식당의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내 식당은 파리만 날리는데 저 식당은 줄을 서서 먹는지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저는 태연한 척 줄을 서서 메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주로 퓨전 요리들이 많았고 각 나라 스타일로 음식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것 같았죠. 심지어 가격들도 다른 곳보다 조금씩 비쌌습니다. 중국식 요리, 일본식 요리도 보였죠. 요즘엔 아시아 요리가 대세인가? 손님들이 주문해 가는 요리들도 영국식 요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죄다 다른 국가 스타일의 요리들을 한 손에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들을 먹어대기 시작했죠. 제 차례가 다가왔고 저는 뒤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대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식 요리였고 하나는 일본식 요리였습니다. 확실히 음식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축구장에서는 보기 힘든 정식 레스토랑 요리 같았습니다. 이래서 장사가 잘 된 거였군. 메뉴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다른 국가들의 퓨전 요리들이 많네. 옆집 식당에 손님이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시식을 해보았고 확실히 그동안 제가 먹어보지 못한 맛으로 꽤나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든 음식보다는 훨씬 맛있었죠. 하지만 먹다 보니 제 입맛에는 조금 느끼했고 심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었지만요.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 이 음식들을 먹어보며 느낀 것은 확실히 제가 알고 있던 맛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당의 문을 며칠 닫고 중국과 일본의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중국, 일본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요리들을 신메뉴로 개발하여 손님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영국 요리만 고집하던 저에게는 힘들었지만 신선한 경험이 되었죠. 손님들의 입맛이 그것을 원한다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만족스러운 신메뉴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중식, 일식 등 세계 각국의 유명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는 손님들에게 저의 신메뉴를 선보일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을 다시 오픈했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대체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반응도 아니었죠. 분명 과거보다는 확실히 손님이 늘어난 게 보이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소 낯이 익은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 내용물이 제대로 들어간 게 맞냐고 했던 그 동양인 손님이었습니다. 와우,
메뉴가 많이 늘었네요. 못 보던 메뉴가 많네. 근데 중식, 일식 있는데 왜 한식이 없어요? 한식이 제일 맛있는데 한국 치킨 먹고 싶다. 그는 이번에는 햄버거가 아닌 미국식 치킨을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확인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님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니, 제 머릿속에 맴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식 치킨? 그게 그렇게 맛있나? 지금 새로 개발한 퓨전 음식들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 맛있는데 저는 이번 일로 확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국의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세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식당의 사정은 좋아졌지만 뭔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 동양인 손님이 했던 말 속에 의외의 정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나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가게를 휴업 상태로 돌렸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기장 내부의 식당들의 영업시간은 경기가 열리거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이 아니어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격상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니 좀이 쑤셔서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였죠. 그렇게 한국의 음식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음식들을 연구할 때와는 느낌이 색달랐죠. 완전히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고 그 맛 또한 차원이 달랐습니다. 풍미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핵심은 역시 한국에서 직수입되는 소스와 재료들을 잘 선별해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해보니 그게 가장 베스트의 맛이 나왔거든요. 여러 음식들이 많았지만 특히 한국식 치킨은 제가 만들어서 먹어도 이건 천상의 맛이다 싶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겨우 흉내만 내는 정도겠지만 이런 맛이라니.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식 신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고 그 반응은 가히 열광에 가까웠습니다. 분명 그들은 축구를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거였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 가게의 음식을 먹기 위해 축구를 보러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21세기 미식의 나라가 아닐까요?